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자, 네, 배신으로, 여당 내 일부 세력의 배신으로 결국은 윤통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부에서는 낙관적인, 아무런 근거 없이 오히려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최근 탄핵 이후에 진행되는 수순을 보면은 결코 그런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몇 가지 포인트를 놓고 점검을 하면서 진행될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은 구속될 것인가?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화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11월 초 중순에 한 번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은 거짓 증언 요구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뇌물 혐의, 무슨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3자 뇌물 혐의 등,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에 대한, 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재판부의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느낌으로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죄값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의 느낌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많았습니다만, 이자의 범죄 행위는 상당 부분 소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통의 탄핵 이후에 외풍에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할 것인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남은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태풍은 향후 6개월 내에 결판이 날 것 같아서, 이 이재명의 재판은 그 이상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재판이 앞으로 윤통의 탄핵, 그렇죠? 인용 결정과는 문제가 독립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와 윤통의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재명이 구속되어야 된다, 이재명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더 강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사법부가, 검사가, 담당 검사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윤통의 구속 문제입니다.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것뿐만 아니라 이 검경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일부 검경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윤통의 구속이 임박한 것 같은, 윤통의 구속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공조본이 뭡니까? 고위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이번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수사 가칭 수사 협의기구입니다. 이 공조본이 윤통에 대해서 18일 날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합동으로 지금 소위 계엄령과 관련된 수사를 펴고 있는데, 그동안 별개로 하다가 경찰과 공수처가 그 수사와 기소를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만든 게 공조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기구들이 18일 날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통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과 공수처의 성격을 보면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수처는 문재인이가 만든 거고 그동안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런 반윤적 색채를 완전히 감췄던 반윤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윤에 대한 소위 우파의 어떤 그 희망과는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친문적이고 친공산당적인 색깔을 보여왔어요. 그런 이 두 기관이 윤통에 대한 출석 요구를 서두르고 압수수색하고 하려고 그러고 했고 실패는 했지만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걸 봐서 윤통에 대한 구속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세 기관이 수사 중인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입니다. 근데 검찰은 윤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걸 공개까지 했는데 거부했죠, 윤통이. 검찰은 앞에 말씀드린 이 공조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소프트한, 조금 더 친윤적인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 세 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이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필요와 과연 윤통을 구속시키거나 수사기관으로 부르는 게 윤통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들 좌파 빨갱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탄핵 인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따져보고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윤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부 결정을 하고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한 일반인들의 정서가, 여론이 결코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완화될 것 같다. 윤통은 사법 리스크가 더 증가될 것 같다. 세 번째, 우리가 이번 윤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에서 안이하게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6인 체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인 체제이기 때문에 9인으로 체제를 완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으로 계엄령의 정당성, 사태의 심각성, 이 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그런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나태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 결혼 상태인 헌법재판소를 완충하려는, 완비하려던 그런 움직임도 아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폭거, 폭주하고 있는 야당은 12월 중에 이 나머지 비어있는 세 자리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인 체제를 완성시키고 난 후에 탄핵 평결을 진행시키겠다, 심리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6인 중에서 이 두 사람, 문형배와 이미선이 임기가 2025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2인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 4월 이전에 윤에 대한 탄핵을 완료하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소추안의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통치행위냐 아니냐. 뭐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계엄령이 통치행위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치행위냐 아니냐. 통치행위라면은 그 통치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적, 정치적, 행정적 근거가 상당한 것이냐 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의 국회의 폭주, 탄핵, 남발, 예산 폭주, 정부 기능의 마비가 계엄령을 발동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정선거까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까지 계엄령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요. 이 시류와 여론에 흔들리는, 게다가 중도 보수가 이렇게 많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탄핵 평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다만 공개 재판이고 TV 중계가 돼야 되고, 윤도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격적으로 발표할 그런 생각이어서, 지난번 2016년 당시에 헌재 진행 과정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내년 4월까지 상당한 장래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문제, 그 이후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 불법 정권, 공사나 난동 문제, 공수처를 설치하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법률을 양산하고 원전 산업을 폭망시키고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해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심각하지 않다, 그것이 경중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국민적인 공분을 지금 갖고 있는, 분노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은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반드시 규명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라는 생각 아래 계엄령을 했습니다. 자, 앞에 그 세 가지 문제, 이재명, 윤석열 헌재 탄핵 심리와 관련된 가장 그 세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지금 윤통에 대한 탄핵 국면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국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은 지난 12월 3일 계엄군이 과천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자, 이들 지금 윤을 탄핵시킨 세력의 목표는 그겁니다.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을 하면 누가 됩니까? 당연히 지금 또 선거 조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지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이 부정선거에 사용했던 각종 오염된 자료, 방법, 불법이 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선은 유력하다. 별 다른 요인이 없으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내각제 개헌으로 가겠다는 게 이 반역 반란 세력들의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지금 가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재명이, 박지원이, 한동훈이, 신문방송, 거기다 민노총, 그 뒤에 중국 공산당, 그 뒤에 국제적인 거학들이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세력들은 전통적인 뭡니까? 반역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우파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야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드러났죠. 권성동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면서 바로 뭐랄까요? 네? 개념이 없는 무례한 김무성이 이름이 비대위 위원장 이름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태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시나리오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김무성이 거기다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들 탄핵 지지하는 거 보세요. 유정복이, 공무원 출신, 김용환이, 오세훈이 이런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외곽에서 북을 때리면서 선전선동에 앞장서는 김어준이 또 정보기관에 있던 이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이라는 이 친구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주요 국내 정치인들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이에 대한 체포명령, 판사에 대한 체포명령이 사실입니까? 그 아직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괴력 높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국민의 공분을, 가짜 공분을 만들어냈어요. 홍장원이. 이번에 아주 악역을 큰 역할을 했어요. 홍장원 씨.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관료들, 한덕수, 최상무기, 국무회의 도중에 뛰쳐나갔다고 뭐 그러면서 사표까지 던졌다고 그러대요. 교육부총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기이주호,
지금 사태가, 지금 시점이, 지금 시국이 어떤 큰 판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부총리급 내각 인사들, 큰일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부정부패 불법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이 반란과 반역, 스스로 내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이 교원 영색의 악당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큰 국민한테 던져진 큰 과제입니다. 대규모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방어선, 제1방어선 무너졌습니다. 윤에 대한 탄핵 소추로. 제2방어선, 윤이 구속되면은 제2방어선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물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변이 구속된다고 구속 여부 되든 안 되든 정치적, 법률적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거대한 겁니다. 윤이 만약에 이들 난동 세력들에 의해서 구속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제2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3방어선, 만약에 예상되는 3월 혹은 4월에서의 탄핵 관련 평결에 따라서 제3방어선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나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애국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이런 중기적 전망을 갖고서 심각하게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네? 제1방어선은 무너졌고 제2방어선은 무너지려고 하고 제3방어선도 위태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을 가장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국가 반란 반역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로 무참히 끌고 가고 있다 라는 각성의 배를 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의 국민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두산 TV 8 구성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1방어선 무너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제1방어선 무너졌습니다. 이걸 무너뜨린 세력들은 그 힘을 또다시 과시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어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영호 국방, 곽정군 특전사령관이 구속됐고 조치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완수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제2방어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선전선동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8입니다. 구성재입니다.